과학자인 윌 로드만은 알츠하이머를 앓는 아버지 찰스의 치료를 위해 인간의 손상된 뇌기능을 회복해준다는 큐어를 개발합니다. 유인원에게 약의 임상실험을 실시하고 실험 대상이었던 유인원 가운데 시저가 태어납니다. 윌의 보호 아래 한 가족이 된 시저. 하지만 갈수록 시저의 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능가합니다. 그러던 시저는 이웃과 시비가 붙은 윌의 아버지를 보호하려다 인간을 공격하게 되면서 유인원 보호시설로 보내집니다. 그곳에서 시저는 자신은 윌과 같은 인간이 아니었음을 자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인간이 자신과 같은 유인원을 대하는 방식을 보고 분노합니다. 주인공이자 최초의 지성을 얻은 침팬치 시저는 동족들이 실험체로 참혹한 상황에 있는 것을 보고 인간에게 분노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시저에게 지혜를 준 약물 큐어는 뇌세포를 증식시켜주는 일종의 치료용 바이러스였습니다. 문제는 큐어의 초기 모델 그리고 그 개량형조차도 모두 인간의 면역체계와 충돌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었지만 유인원의 면역체계가 인간보다 훨씬 강해서 유인원에게선 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설정입니다. 또한 후편에 연결되는 내용이지만 실험 약물 중 큐어의 개량형은 여전히 유인원의 지능을 강화시키면서도 인간에게는 더 큰 부작용인 치사 반응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유인원을 강화시키고 인간에게는 치사 반응을 보이는 이 약물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인류는 멸망의 길로, 유인원은 진화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즉, 인간과 유인원의 대립에서 유인원이 우세해지는 본질적인 계기가 바로 인간의 발명품인 이 큐어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과의 전쟁, 시저에서 비롯된 진화의 서막은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혹성 탈출, 실제로 가능할까요? 우선 영화와는 방법이 다르지만 과학적으로 유인원의 지능을 향상시키는 것은 실제로 가능합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연구진에 따르면 침팬지나 고릴라 등의 유인원에 비해 인간의 언어나 행동 능력이 뛰어난 이유는 대뇌의 신피질 때문이며 신피질 생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유전자 ARHGAP11B라는 것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여튼 인간에게 있는 이 유전자를 다른 동물에게 주입했는데 그 결과 쥐는 줄기세포 개수가 2배로 증가하고 뇌가 커졌으며 신피질 활성화로 인해 뇌의 주름이 인간의 뇌주름과 비슷한 형태로 진화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사 원숭이 태아에게도 실험했더니 효과가 나타나서 낙태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리수인 설정들도 존재하긴 합니다. 야생 유인원이나 보호소의 유인원을 실험용으로 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실험용 영장류 역시 다른 실험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관리하에 사육됩니다. 또한 실험용으로 쓰이는 동물들은 건강 상태나 과거 병력들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출처 불명의 동물들을 가져다 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시저의 엄마인 밝은 눈이 약물 주사 이후 초록색 눈과 높은 지능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특성은 인위적으로 약물을 주사받지 않은 시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획득 형질은 후대에 유전되지 않습니다. 다만 밝은 눈은 임신 상태에서 잡혀왔으므로 모체에 주사한 약물이 태아에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인원의 지능을 높여주는 약물 큐어가 바이러스 형태인 것으로 볼 때 수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체 구조의 특성으로 보자면 유인원들이 창을 매우 잘 던지는 묘사가 나오는데 실제의 유인원은 그렇게 정확하게 창을 던질 만큼의 제구력이 없습니다. 제구력은 근육이나 체력이 아닌 어깨 관절의 구조와 손의 관절 구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영장류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이런 점에서 물건을 멀리까지 정확하게 던지게끔 발달했습니다. 인간은 원시시대부터 이런 특성에 맞는 사냥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오랫동안 꾸준히 쫓아가서 사냥감을 잡는 것과 투석, 투창, 좀 더 발달한 활 등 원거리 공격을 이용해 잡는 것이 문화권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사냥기술입니다. 인간 외의 유인원은 근력이 인간보다 뛰어나더라도 이런 쪽으로는 오히려 부적합합니다. 이러한 발달 과정과 훈련을 거치지 않은 다른 영장류는 신체 구조상 물건을 던지기에 부적합합니다. 당장 인간보다 침팬지가 근력은 뛰어나도 별다른 훈련을 받지 않는 인간이 야구공을 던져 시속 50km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반면 침팬지는 고작 시속 32km 수준입니다. 시저의 뇌가 발달해 지능이 상승했다고 해도 너무 급작스럽게 말을 한다는 점도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 앵무새가 특별히 침팬지보다 지능이 높아서 말을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구강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침팬지는 후두의 위치나 청각 체계가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바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목소리 자체는 침팬지의 기존 울음소리와 거의 유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전 혹성 탈출 시리즈 영화에서 유인원이 너무 자연스럽게 영어를 발음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묘사하긴 했습니다. 물론 이건 리얼리티를 따졌을 때 나오는 얘기고, 영화적인 면으로 생각해볼 때 동물 실험용으로 학대받던 침팬지로서 살아가야만 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말하는 유인원 시저가 감옥으로 돌아가라는 인간의 명령을 거부하며 처음으로 인간에게 외치는 소리인 No 장면은 가히 이 영화 최고의 명장면이고 유인원의 진화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명장면은 모션캡처 명배우 앤디 서커스의 감정 표현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시저를 키워온 윌이 뇌물까지 주면서 시저를 빼내러 오지만 이미 유인원 반란 계획이 시작되었고 기껏 모은 유인원들의 신뢰를 저버릴 수 없었던 탓에 시저가 그의 손길을 거부하는 연기를 하는데요. 아무리 시저의 결의가 강해도 어릴 적부터 부모처럼 키워줬던 윌의 손길을 거부하며 떠나는 상황인지라 윌의 앞에서는 시저는 냉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윌에게 등을 돌린 상태에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표정을 하며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앤디 서커스의 연기력과 특수효과팀의 기술이 총동원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모션 캡처로 이 정도 감정 표현을 한 씬은 저는 가장 높게 삽니다. 단순한 플롯이라는 한계를 넘어 힘이 넘치는 서사로 그려낸 리부트 작품 혹성 탈출의 3부작 중 시작인 진화의 시작입니다. 혹성 탈출 시리즈가 오랫동안 놓지 못했던 질문, 어떻게 유인원은 인간을 지배하게 됐나? 와 같은 건 사실 이 영화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닙니다. 대신 영화는 시저라는 리더의 영웅적 면모에 집중합니다. 유인원이라는 진화의 종족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그때 리더인 시저는 어떻게 이 무리를 이끌어가는지가 강렬한 서사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됩니다. 그로 인해 검투사 노예의 해방 구조를 가진 스파르타쿠스와 많이 비교되기도 합니다. 또한 낭비되는 유인원 캐릭터를 최소화했습니다. 유인원 보호소에서 시저를 따돌리는 수컷 침팬지 로켓, 몸집이 가장 거대한 고릴라 벅, 인자하고 용기가 부족하지만 시저의 유일한 친구인 오랑우탄 모리스 등 서브 캐릭터들이 각자의 몫을 갖고 충분히 움직여갑니다. 심지어 시저의 감정을 고양시키는데 이들 캐릭터가 일정 정도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할리우드의 테크니션들이 모여 모션 캡처를 활용, 시저의 살아있는 움직임과 얼굴 표정을 완성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할리우드 모션 캡처의 기술력과 배우 앤디 서키스의 인내가 절묘하게 결합해낸 성취입니다. 특히 시저는 대사의 양은 얼마 없지만 자신의 감정을 온몸으로 표현해내는데 그것이 주는 감흥이 상당합니다. 영화의 심미적 측면을 뛰어넘어 캐릭터의 생동감을 만들어내고 관객으로 하여금 감흥받게끔 하는 테크놀로지의 결합에 대해서도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단 하나 더 토를 달자면 혹성 탈출 시리즈에서 기본적으로 오랑우탄은 보수적인 정치인, 고릴라는 강경파 군인, 침팬지는 온건파 지식인으로 많이 나오는데 실제 생태에서는 영화와는 정반대입니다. 기본적으로 침팬지가 난폭하고 반대로 고릴라와 오랑우탄은 온순합니다. 특히 침팬지는 육식을 즐기는 성향으로 다른 유인원은 물론 다른 무리의 동족, 인간의 아이조차도 잡아먹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아이를 잡아먹었던 침팬지 무리들은 인간에게 싹 쓸려버렸지만 반면 고릴라와 오랑우탄은 영역 침범, 새끼 위협과 같은 화낼 행동을 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순한 편입니다. 오늘은 혹성 탈출, 진화의 시작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